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공부방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세적인 방향, 상승 방향에 대한 믿음은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회피하고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고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하고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는 SK 스퀘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방향성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눌림목이죠, 눌림목.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잡아가는 공략이 유효하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잡아가는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장중에 한 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8,660원. 종가는 좀 내려왔지만 한 4.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보시면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기초지수에 대한 추종은 같아요. 추종은 같은데 안에 구성 종목과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SK 스퀘어 비중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울 같은 경우에는 부품 기판, 삼성전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코덱스와 소울이 한 1%까지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큰 방향성은 같지만 퍼센트, 장 초반에 SK 스퀘어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 6%, 7%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서로 상승의 폭이 비슷해졌다가 삼성전기는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장중에 한 1%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같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여전히 두 종목 다 유효하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매수하기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분할 매수하기가. 보통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두세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치면은 지금 200만 원 가격 구간에서 최소한 뭐 400, 600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계좌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신다면은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나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관심을 주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눌림목 공략 구간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반기에 더욱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가격 구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신호, 상승 레이더의 신호가 포착이 될 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요. 굉장히 우울하죠. 코스닥 종합 주가지수 보면 좀 우울합니다. 자, 약 10%의 하락이에요. 이 10%의 하락은 1월 시가 대비 이번에 6월 달 838.53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약 10%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요?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00%, 고가 기준으로는 1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그 절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락하는 모습. 자, 이번 6월에 장 저가는 838.53%,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좀 우울하죠, 코스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야 어깨도 좀 펴시고 가슴도 좀 가벼워지실 것 같은데 하반기에 과연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햇볕이 좀 비춰질지
좀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제가 코스닥 150 지수를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코스닥 지수 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전자, 2차 전지. 전기전자에서는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가, 시초가 1월 시가 대비해서 최저 포인트 기준으로는 1518.18포인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약 2%, 2.5% 하락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제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아랫꼬리를 달아준 거죠.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오늘 한 6%대 상승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9%까지 빠졌어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9%, 종가는 마이너스 한 10%대 조금 올려서 마감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제가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종목이 너무 많죠. 코스닥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계좌의 소부장 종목들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 이 코스닥 150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선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제가 이제 다음 보여드리는 부분 중요한데요.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종목 보여드리기 전에 레버리지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종목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제 신호가 잡혔어요. 어제 신호가 잡혔고 오늘 이제 보합 수준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1,700원대에서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이 중간값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7월 달 좀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항도 있습니다. 장중 저항. 이런 부분들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황도 시황이고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시청자진들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집중, 저는 거기에 모든 역량,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자주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 이평선에 대한 설정, 평균 값으로의 상승,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아요. 평균값 위에 있어야만 상승에 기대를 걸 수 있다. 1,735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 이번 주예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1,2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장중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장중, 주중에 살짝 내려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7월 달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매일 아침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격 대응을 제가 마켓 위너에서 270%, 272% 누적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요. 항상 원칙과 기준대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익의 기회를 저와 같이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은 사칭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필요하러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대한 피해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코스닥 150 지수의 반등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알테오자엔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9조 원 정도 돼요. 시가총액 19조.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알테오젠이 밑으로 내려서는 힘들겠죠. 지금 현재는 40만 원 가격에서 한 25만 원 가격 사이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해서 연초 좋은 주가 흐름에서 급락 이후에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예요. 박스권 횡보. 이 박스권 횡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횡보 흐름에서 방향성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바뀔 것이냐? 상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상승.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 다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겠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주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매크로 지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적해 가면서 또 제약바이오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코스피 쪽에서 한 종목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부방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시가 1월 시가 대비해서 약 22% 하락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22%의 하락을 어떻게 만회해 가느냐, 박스권 흐름에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좀 잡아주느냐, 하반기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해도 약 한 20%, 23% 상승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가 기준이거든요. 1월 시가 기준해서 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10만 8천 원인데 장 마감하고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한 시가총액 한 14조 정도 내거든요. 14조.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 받아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해서 주주 배정 이후에 이제 실권주는 일반 공모로 하겠다. 1조 2천억 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을 했을까? 사실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오늘 공시를 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투자에 관한 자금 조달이다라고 표면상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R 한 부분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큰 비중을 두 종목 합치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치면은 거의 30조에 가까운 거예요. 30조에 가까운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 150 지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가격 흐름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급등할 때 따라갈 것이냐. 눌러줄 때 눌림목에 공략을 할 거냐. 그러니까 눌림목이 확인되면 하시라는 뜻입니다. 눌림목이 확인되면. 확인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다음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주요 종목들이에요. 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2차전지, 에코프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수준입니다. 10조.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약 5% 지금 상승한 구간이에요. 52만 원 오늘 정규장의 종가 마감을 해놓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뭐예요? 4주 이평선, 21선이죠. 21선이 쌍봉을 만들어놨어요. 쌍봉은 기술적으로 좋지 못하죠.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는 쌍바닥이죠. 이중바닥.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쌍봉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눌림목,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쌍봉과 쌍바닥은요, 이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 뒤집으면 쌍봉, 엎어지면 쌍바닥. 그러니까 이거를 유연한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쌍봉의 영역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런 눌러서 돌아 올라가는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에 관심을 주셔야 된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AI 반도체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피지컬 AI, 로봇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로봇도 충분히 관심을 주셔야 하는 대상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종목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 종목으로 일단 뽑아 놓은 겁니다. 이 외에도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했어요. 심텍도 강한 모습 보였고 또 종합 장비에서 원익 IPS도 강한 모습 보였고 PSK 홀딩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시가 대비해서 올해 1월 시가 대비해서 지금 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고가 기준이 아니고 이제 오늘 20만 원 가격 부분에서 이제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9만 7천 원 기준으로 535% 상승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이 대규모 투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하반기에도 이 소부장 종목들이 500%, 뭐 200%, 100% 상승할 것이냐. 종목마다 다를 거예요. 종목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반기에 종가 기준 해서 535%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에 못 미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 하겠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 받았고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급등하는 가격 구로 이런 10% 이상, 15% 이상, 20% 가까이 장중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또한 제가 오늘 아침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소부장 종목들 제가 주로 다뤄드리고 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신대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겠죠. 기회가 이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테크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마켓 위너에서 좋은 수익으로 익절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앞서 보셨던 주성 엔지니어는 500%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잖아요. 하지만 테크윙은 시가 대비해서 지금 오른 게 없어요. 검사 장비 종목이죠. HBM 전용 전수 조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큐브 프로버. 약 3%.
그게 오늘 상승한 거예요. 오늘 상승. 그러니까 이 시가를 보시면 시가에서 오른 게 없다. 그 부분. 그리고 3월에 이 급등 흐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되는 HBM4 검사 장비에 대한 SK 하이닉스 퀄 통과, 퀄 테스트 통과에 의한 급등 모습을 보였고요. 테크윙 수급이 외국인이 매도가 되고 있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테크윙은 삼성전자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3사 모두 테크윙의 검사 장비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 공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 지금 눌러져 있잖아요. 눌러져 있는. 가격적으로 눌러져 있는 가격 구간에서 관심을 지금 가져볼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분봉 차트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래서 테크윙 보시면은 이건 일봉 차트예요. 앞서 보였던 부분은 주봉 차트고 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신호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신호를 확인하고 마켓 위너에서 매수 접근해서 또 좋은 가격 수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저항 받으면서 다시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왔고 이 6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 관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 가격 5만 원 가격 중요합니다. 5만 원 가격도 중요하고 밑으로 4만 5천 원 가격도 중요한 가격인데요. 현재는 이제 5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신호가 또 오늘 따끈따끈한 신호가 오늘 잡혔습니다. 그래서 53,600원 이렇게 종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중 저항이 있긴 하지만 거래량 부분이라든지 가격 흐름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런 분봉 차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호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테크윙 분봉 차트입니다. 25일서부터 해서 가격 조정 받았고 올라갔지만 이평선에 올라타지는 못했죠. 이게 이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수렴. 이평선이 수렴이 된다라는 뜻은요. 평균 가격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가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크윙에 매매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의 평균 가격이 좁아지고 있다.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수렴된 자리에서 거래량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제 상승 레이더 신호는요. 아무 데서나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조정을 받고 바닥 가격, 하단 가격이 확인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 비로소 신호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바닥에서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만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에서만 잡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가격에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